대장 내시경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조직 검사 결과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뭐 조그마한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검사를 했으면 이런 소견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 병리 소견에 따라서 이게 양성인지 아니면 악성인지 뭐 제자리암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장에서 뭐 종양을 제거했다고 해서 모두 다 관상선종으로 진단되는 건 아니고, 그 대장에서 발견되는 종양 종류만 뭐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관상선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관상선종은 이 백그라운드가 관상선종이면서 암세포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선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형성의 정도에 따라서 고도 이형성, 저도 이형성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상 선종 자체는 양성이지만 뭐 여기에 암세포가 확인이 됐을 때는 제자리암이나 악성 종양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고등급 이형성 소견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제자리암이나 유사암 이런 걸로 손해사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상 선종에 대한 이런 의학적 판단은 의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등급의 이형성이 있어도 양성으로 보는 선생님도 있고, 아주 조금의 고등급 이형성만 있어도 제자리암으로 보는 그런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뭐 제자리암으로 확실하게 진단이 되고 뭐 병리 소견도 그게 합당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이게 양성으로 진단되는 경우에서는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보상 처리가 거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절되는 이유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주치 진단이 뭐 양성이라서 안 된다, 그리고 뭐 별도의 소견서를 확보를 했더니 주치는 이건 제자리암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뭐 자문을 실시해서 타병원에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다가 조직 슬라이드를 맡겨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문을 시행을 해서 이거는 양성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내기도 하는 여러 가지 부정의 형태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 보면은 뭐 고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애초에 그렇게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진단서 자체는 대부분 다 양성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제자리암이나 이런 걸로 이제 판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병리 소견이 이렇게 병원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슨 불변의 무슨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실제 제거된 조직을 봤을 때 다른 의사는 얼마든지 다른 소견을 낼 수가 있고, 그런 소견이 뭐 제자리암이 아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른 기록들과 그다음에 병원의 규모라든지 환자의 치료 내용, 그다음에 추가적인 다른 기록에서 관찰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급 이형성이 있었는데 이 보험사가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진단서가 양성이라서 안 된다, 그래서 진단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단서 한번 발행된 게 잘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고등급 이형성이 조금 관찰됐다고 해서 양성이다, 아니 제자리암이다, 무조건 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을 경우에는 일부러 뭐 코드를 바꿔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환자 측, 그러니까 청구자 측에서는 데이터가 없지만 그 보험사에서는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이 클레임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쌓여 있을 경우에는 어떤 의사는 절대로 안 바꿔준다 이런 정보를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진료 확인서나 소견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의사한테 완전히 이거를 제자리암이 아니라는 그런 못을 박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도 하는데, 이 세 번째는 이런 자문입니다. 이것도 대학병원에서 시행된 자문인데, 실제 제거된 조직을 이 자문 의사가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한 다음에 이런 소견들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이형성이 이분의 조직 검사에서는 조직 슬라이드에서는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저등급이 이형성이 있는 관상 선종이다 이렇게 돼 있고, 뭐 다른 고등급 이형성이 있는 선종에서 보이는 심한 이형성을 띠는 핵은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등급이다. 저등급은 이 형태학적 분류가 슬러시 0이 되고, 이 슬러시 0은 양성을 의미하는 형태학적 분류입니다. 그래서 D10에서 D36 이렇게 코딩이 되는데, 이 대장을 의미하는 D12 이렇게 된 거죠. D12가 정확한 진단이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확보가 되면은 당연히 이게 보험사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급 처리를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다른 사례고 고등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처리한 사례인데 이거는 그 규모가 좀 작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결장의 선종증의 양성 신생물 이렇게 나왔고 D126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이분이 가입한 보험에서 뭐 제자리암이나 유사암 이런 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여기 고도 이형성이 동반된 선종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기록들하고 이 병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보험사가 분명히 이거는 이견을 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뭐 모든 사례를 다 이렇게 먼저 저희 쪽에서도 자문을 진행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례는 다른 사례보다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먼저 자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먼저 의료자문을 의뢰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들을 받았는데 질문에 대한 거는 이 뒷페이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1번만 저희가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고등급 이형성이 동반돼 있다는 확실한 뭐 이런 내용들로 자문을 진행을 했고 이 자문은 어찌됐든 슬라이드를 내서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서류로 하는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큰 의미도 없고 뭐 보험금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하게 그냥 굉장히 주관적이고 유리한 증거만 이렇게 부각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다른 객관적인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무시를 해버리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렇게 해서 먼저 진행을 했고 손해한정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손해하정서에 왜 이게 제자리암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지 그런 논리와 근거 이런 것들을 다 첨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의뢰한 자문의사만 이렇게 본 게 아니라는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 증거들 이런 것들이 첨부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도 이런 것들을 그냥 믿어주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대립되는 관계다 보니까 서로 약간 좀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도 추가적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개월 정도 기간 끝에 최종적으로 제자리암 그 기준에 맞는 보상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진행할 때도 이런 서류들이 들어가도 이견을 반드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그 각각의 건에 맞는 그런 준비도 돼야 되고 진행 과정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수 정산 후에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려면은 이 조직 검사 결과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뭐 저희가 일반 암으로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런 서류가 가능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